네, 영상 아래 링크로 이렇게 화살표가 쭉 이어지네요. 네, 저런 거 참 대단합니다. 네, 저렇게 영상 아래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GIN 들어가시면 탐리에 네, 토크 콘서트 실황을 저희가 그렇습니다. 녹화해 놨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이더리움을 옛날에 내가 샀었잖아. 그래요? 언제 얼마에 샀다가 얼마에 팔았어요? 나 이런 얘기가 제일 재밌더라. 아니 한 160쯤 샀다가 네. 220인가 뭐 그쯤 팔았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 성공했지. 근데 성공했네요. 이제 내가 그때 총 포트폴리오가 이제 5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500 중에 200 가까이 있는 이더리움을 사고 나머지 300을 100 나눠서 디센트럴라이즈 뭐 이름이 뭐 그런 거 있었고 네. 샌드박스, 밀크 뭐 이런 이제 이른바 그 알트 코인, 네. JOB 코인을 이제 샀어요. JOB. 그랬더니 이더리움 좀 남았잖아. 네. 200만 원씩 사갖고 이제 한 300 가까이 됐던가 200 몇십 이렇게 됐는데 네. 나머지 100 산 애들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90 몇 프로 막 89% 막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퉁 치니까 이제 마이너스지. 그걸 이제 하루 만에 산 거예요. 하루 만에. 하루에 딱 결정해갖고 아침에 막 샀지. 네. 이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투자 원칙을 안 지키셨네. 저희 네. 이 사람들이 사라고 그랬어. 지킨 거예요? 나 투자 이 사람들이 막 그때 추천했어요. 뭐 살까요? 그랬더니 뭐 디센트럴랜드인가 뭐 이런 거랑 뭐 저 샌드박스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원칙 지켰구나. 난 솔직히 코인 몰랐잖아. 이더리움은 좀 알았지만 이더리움은 내가 아는 거 사서 이익 받고 이 댓글에서 올라온 그때 사람들이 추천했던 거 그거 샀다가 다 말아먹었지.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빈센트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반갑습니다.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네, 값진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배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크는 것 같아요. 성장하는 거. 왜 꼭 그렇게 커야 되니? 나는 꼭 그렇게 돈 잃으면서 커야 돼? 근데 다들 그렇게 성장하지 않나요? 뭐 그렇죠. 뭐 정답이 없는 것처럼 안 잃어보고 성장할 수가 있을까? 뭐 그럼 더 할라야 좋겠지만 네. 우리가 운전면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운전면허 따서 네. 경미한 사고가 없으면 나중에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그렇습니까? 있다는 것처럼 대성하실 겁니다. 맞아요, 정프로님. 그래 언제 하지 나 근데 대성? 대성을 하려면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코인 투자 500만 원 이후에 이제 좀 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다시. 다시 뭔가 하는 행위가 맞아. 중요합니다. 운전을 겁나서 안 한다고 해서 운전 실력이 느는 건 아니죠. 맞아요. 무사고라고 느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보험회사만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차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무적 차량이었고 무보험 차량이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9월 시장 첫 주는 어떻게 뭐 그냥 위태위태 잘 넘어간 것 같고요. 네. 지금 둘째 주인데 요 지금 상황도 일단은 뭐 FOMC 보기 전까지 이렇게 좀 조심조심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의 오랜 격언, 흔들리며 피는 꽃, 이퀄 주가. 9월 첫 주는 선방. 두 번째 주 이제 시작했는데요. 네.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닙니다. 주식을 모을 때입니다. 라는 지금 말씀을 모을 드립니다. 때다. 맞습니다. 한국 기준이에요, 미국 기준이에요, 둘 다예요. 네, 둘 다입니다. 그래요? 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 메시지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좀 크게 좀 써와요 맨날.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체 조정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9월달은 통계적으로 참 부진했던 달이다. 역사적으로 평균 정기분포에서 9월달은 수익률이 부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 어려운 조합들이 나타난다면 지금의 조정을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이렇게 빗금을 칠했죠. 무슨 얘기냐면 그 어려운 조합이 첫 번째 단추가 잘 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돼 있고요. 네. 하지만 이번에 금리 인하가 한시적이 아니고 일시적이 아니고 연속해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최근 오늘 시점에서의 예상이고요. 네. 자,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마저 잘 끼어진다면 우리가 조정을 바라봤던 9월
또한 10월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언제 깨어질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10월 말 에이펙 경주에 시진핑이 올 것이냐, 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냐, 그것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거다. 관련 종목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거, 뭐 하이브도 등등 있고요. 네. 네. 세 번째는 대주주 양도세, 그러니까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그러니까 10억 원으로 낮춘 상황인데 낮출 것 같다라는 상황인데 네. 다시 원복할 것이냐. 저는 이번 추석 연휴 바로 직전이 골든 타임이라고 보는데 이것마저 껴진다면 네. 다시 한번 매번 와서 말씀드리겠지만 최고의 시나리오. 진짜 지금 시기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조합들이거든요. 네. 그런 조합들이 다 깨쳐진다면 코스피 지수 뭐 글쎄 5천까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하나증권의 애초에 상단이었던 3,710포인트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연말.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오. 아 근데 50억 예를 들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이것도 뭐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 말고도 뭐 세율이나 이런 것도 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그렇죠 분리과세 같은 거. 네. 근데 네. 양도소득세 기준만 요 정도 돼도 일단 시장은 환호해요. 원복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네. 왜냐하면 원복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어저께 잠깐 뉴스볼로 말씀드리면 이게 중간에 세율 자체를 세분화하겠다. 네. 또한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당장 가는 게 아니고 안에 세분화하겠다. 뭐 기재부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세분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고한 시간 동안 반대 청원이 15만 명 이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쨌든 정책 당국에서도 지금의 정책이 네. 뭔가 적합성 측면에서 아니면 시장에 적용되는 효과 측면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따라서 뭐 봐야겠죠, 정책이니까. 네. 하지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어려운 조합들이 첫 번째 조합은 잘 깨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지금 상황에서 드립니다. 네. 근데 세 가지 조합 중에 하나는 거의 된 것 같고. 맞습니다. 한알령은 그가 오는가, 음. 시가 오는가. 네. 예. 와요 어떻게 돼? 제가 전화해요? 일단 뭐 그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가 오는 그 플레이 안에서 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경제에서 나타나는 것인가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네. 일단은 트럼프는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결정하면 이 두 번째 어려운 단추도 네. 깨어진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하프앤하프겠죠. 네. 근데 한한령 해제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말고 중국 입장에서 그걸 해제해서 그들에게 좋을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있어요? 그들한테 좋은 거. 네. 일단 지금은 이번 달 말에 단체 관광객들, 그러니까 개인 관광객들이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 한시적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교류가 네. 이전에 한 9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원활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여러 가지 마켓을 글로벌리 수출하는 것에 봤을 때 한국도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물론 더할 나위 없이 더 큰 시장 중에 하나이고요. 따라서 지금이 한한령 해제 같은 것이 엔터 교류 문화에서 충분히 더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아이돌들이 중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캔슬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너무 좋은데 네. 중국 사람,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한한령 해제하면 그렇다고 중국의 뭐 스타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엄청나게 돈 벌어갈 것도 아니고 네. 뭐 중국에 뭔가를 엄청나게 우리한테 수출한다거나 이건 별로 없잖아요. 한한령 해제해서 중국이 좋을 게 뭐 그러니까 해제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반도체를 안 팔다가 한한령 해제해주면 갑자기 막 판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네.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왜 해제를 해야 되나? 뭐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요 한 네.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아델이라는 미국 가수가 있죠. 네. 네. 아델 네. 영국 아니에요? 네, 네, 영국 가수가 있죠. 네. 한국에 못 온다. 우리 한국 사람이 아델을 한국에서 볼 수 없다. 네. 그것이 당연한 게 세상이 됐다라고 음. 했을 때 중국의 인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하다. 답답한 거 플러스 또 다른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델이 못 오면 그런가? 우리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난 중국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한한령을 해제할까? 음. 그럴 이유가 있나? 저는 설령 뭐- 시진핑이 온다 해도 네. 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네.
중국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역이 북한이라고 우리가 그때 조한범 박사님하고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바로 밑단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가 과연 미국하고만 동맹의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게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썩 그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 게 첫 번째가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우리랑 네. 거리를 더 가까이 간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건 오케이. 굳이 배척할 필요 없는 네. 오히려 우리 쪽으로 어떻게든 좀 끌어들여 보고 싶어하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아무리 못해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굉장히 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제 경제적 관련이 있는 국가를 네. 배척하는 것보다는 좀 그래서 사실 인도를 끌어안는 것도 경제적인 어떤 인도를 그러니까 상하이 그 협력에서 만난 것도 네. 물론 우리나라가 그 정도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네. 중국은 무엇보다도 명분 같은 거 되게 그러니까 실익은 없더라도 명분이라도 잘 챙겨주면 그거에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 한한령 하게 된 게 우리 사드 배치 때문일 그쵸,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뭐 사과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린 그럴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왜 우리가 그쵸, 그거 그쵸. 사과를 해? 네. 아니면 이제 그 외에 다른 어떤 뭐 외교적인 명분 같은 걸 그들한테 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전 줄 게 별로 없는 것 이 같거든요. 부분도 확실히 네.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되게 복잡한 부분이고요. 네.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척지는 거에 대해서 그들의 외교적인 부분에서 당당한 논의거리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너무나 이제 확산되니까 논의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만 네. 말하려고 딴 말이 그렇게 너무 늦었네. 말씀드렸는데 죄송. 네. 뭐 근데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입장에서 이것이 리즈너블 해야지. 맞아요. 결국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했을 때 뭐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 좋은 거는 더 확실해졌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자 오늘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한 4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소고 답변을 좀 드리면서 이어져 갈까 합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수많은 경제 지표들 중에서 미국의 고용 지표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미국은 고용이 비수기로 접어듭니다. 네. 따라서 부진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생각보다 더 부진했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미국은 경기 침체인가에 대해서 no,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유는 2가지인데요. 이번에 고용지표 부진했잖아요. 네. 다음 달에 리바이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통계적으로 제가 1939년부터 현재까지 네. 매월 발표됐던 신규 고용 그중에서 고용 지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 발표하면 직전 2개월치가 바뀝니다. 다음 달에 발표하면 이 직전 2개월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2달치는 바뀌는 거예요. 네. 1차, 2차 수정이 있습니다. 네. 아. 근데 그 매월 수정폭이 얼마나 컸냐라고 봤을 때 이 차트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뭐죠? 역사적으로 1, 2, 3, 4, 5, 6, 7, 8, 12월까지 첫 번째 수정했을 때, 두 번째 수정했을 때 가장 크게 증가했던 달이 8월입니다. 수정치가. 네. 네, 그러니까 다음 달 10월 달에는 이제 9월 비노분 취업자 수가 발표하면서 7, 8월 달이 바뀌겠죠? 저 단위가 1000입니다. 1000이에요. 네, 5만. 5만 4천 네. 명, 보통 3만 네, 5천 명. 러프하게 한 5만 명 정도 증가했던 게 역대 평균입니다. 이번에 2만 2천 건 나왔죠? 네. 그러면 하면 컨센서스랑 비슷하게 한 8만 건 정도 언더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물론 8만 건이라는 게 이런 거죠.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고용은 좀 식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2000년 이후의 평균입니다. 각 월. 보통 이 녹색으로 칠한 것이 2000년 이후의 평균적인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증감인데 회색이 올해입니다. 네. 1, 2, 3, 4월 달까지는 과거 평균보다 조금 못한 달도 있었지만 큰 달도 있었고 네. 뭐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었는데 5, 6, 7, 8 들면서 급격하게 예년의 평균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네. 오히려 6월 달에는 2020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확실히 고용은 이전에 비해서 둔화되고 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시면 4월 2일 날 뭐가 있었냐면 해방의 날이 있었죠. 네. 미국에. 확실히 관세 여파가 딱히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데이터를 봐도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습니다. 고용은 확실히 지금 식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밤에 네. 그거 있죠. 그러니까 그 고용 통계 벤치마크 고용 통계 수정하는 게 오늘 밤에 있죠. 맞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1년에 2번 하는데요. 연내 벤치마크 수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고용 통계 조사는 다양한 기준으로 통계 조사하는데 고용조사, 기업조사가 있습니다. 가계조사와 기업조사. 이걸 처음에 조사해놓고요. 네. 뒤에 실업보험 데이터와의 매치능을 통해서 벤치마크를 조절하는 게 1년에 2번 있습니다. 네. 8월 달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지금 하는 것이 잠정치인데 네. 이번 8월 달의 기준이 언제냐?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고용 데이터들이 전부 다 리바이즈 됩니다. 2024년 4월부터 네. 2025년 3월까지의 말까지. 수치를 네. 조정한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어떻게 조냐면 김이 발표했던 것에 네. 뒤에 실업보험 데이터들을 쭉 봐서 고용이나 임금을 매칭해서 네. 좀 더 오버했던 거는 깎고 좀 더 부족했던 것은 올리고 업종별로 전부 다 수정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네. 매년 했던 작업인데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팬데믹이 항상 문제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 고용 통계 조사 그러니까 실업급여 보험 데이터 이런 네. 것들이 잘 조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응답하러 가니까 사람이 없고 네. 다음에 가니까 병원 가 있고 그다음에 가니까 뭐 없어지고 네. 네 진짜 그렇게 뉴스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외신에서는 네. 약간 이제 치팅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불확실성이 많이 확대돼 있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 키는 그겁니다. 가뜩이나 8월 달이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22,000건으로 컨센서스 대비 크게 낮았는데 이번에 벤치마크 조사하면 더 낮아지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저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음 달에 크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고 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것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럼 업종별로 어느 업종에서 크게 상향 조정되는가? 넘어가기 전에요. 네. 그 앞에 보여주셨던 평균적인 월별 그 네네. 고용 그거랑 네. 이번 올해 고용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요. 네네 이거요. 그럼 지금 3월까지가 이제 조정되는 거잖아요. 12만 건, 10만 건, 11만 건. 요 맞습니다. 부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가능성이 꽤 있죠. 요건 떨어지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8월, 7월, 6월 이거는 네. 9월 통계가 발표될 때쯤에 올라갈 수 있다. 네, 7, 8월. 6월은 이미 픽스됐고. 6월은 이미 됐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아까는 잠깐 점핑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추세 데이터인데요. 미국의 ISM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캘린더 데이로 가장 미국 경제를 잘 알 수 있는 서베이 지표이죠. 네. 문제는 서베이 지표, 소프트 데이터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ISM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가 있는데 네. 그 안에 세부 지표들이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고용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제조업의 고용을 물어보고 서비스업의 고용을 물어보고 네. 그 두 가지를 약간의 미국의 산업별 비중을 감안해서 제가 추세적인 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명 ISM 고용 추세 지수인데요. 그것을 12개월 연유화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보기 위해서. 네. 보시면 고용 추세가 이렇게 최근에 올라갔듯 하더니 다시 관세 이후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염려했던 것은 지난 2020년처럼 급락이냐? 네. 급락은 아니다. 둔화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왜 불거졌냐? 지난 주말 사이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내려가서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슬로우 다운, 둔화되는 것이지 침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뭐 실업률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업률 올랐어요. 네. 실업은 경기 침체의 또 다른 방정식 중에 하나죠. 하지만 경제 활동 참가율까지 같이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실업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데이터 하나하나는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데이터였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침체까지 논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것도 또 재밌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9월 지표에서 7월, 8월 이미 발표된 데이터들이 수정될 텐데 네. 왜 8월 달이 바뀔 거라고 보느냐라고 보면 응답률이 있어요. 처음에 물어보면 네. 고용이 됐냐 안 됐냐를 응답했던 그 비율이 8월 달이 56.7%였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찾아가면 6번 안 되게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네. 사표가 4곳 정도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게 2000년대 이후로 가장 최저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8월 달은 놀러 가기 바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리바이즈 되면서 네. 네. 계속해서 응답률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럼 미국의 고용도 수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어느 업종에서 크게 증가할까? 이게 꽤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좀 놀랬던 게 정부입니다. 정공 일자리. 네, 정부 일자리. 네. 그러니까 민간적이 아니고 음. 정부 일자리에서 네. 8월 달이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수정되면서 높이 수정됐는데 그 네. 정부가 상당 부분 기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먹힐까가 제 스스로 고민입니다. 가져올 때까지. 왜냐하면 올해 도지 이미 네. 해프닝은 끝났지만 그렇죠. 계속해서 일자리를 줄여놨잖아요.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8월 달이 가장 상향폭이 컸는데 거기 대부분을 정부가 차지했는데 네. 이번에도 이럴지 아니면 이번에는 일론의 네. 바이어스 때문에 정부 부분에 이 정도 크지 않을지라고 한다면 오름폭이 역사상 가장 큰 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름폭이 적을 것이고 만약에 그 이펙트가 들어간다면 네. 아니다. 그래도 도지 효과는 이미 사라졌다라고 하면 역시 정부 부분이 다시 한번 오르면서 크게 고용에 대한 안도감을 줄 것이다. 이게 한 3조어가 남았거든요. 네. 그 동안 이제 계속해서 뭐 주간 단위 나오는 데이터들인지 등등을 보면서 저희가 트래킹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항상 이제 우리 빈센트님이 오실 때마다 마지막 끝에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뭘 좀 내가 투자를 해야 될까 네. 늘 부족했거든요. 네. 어떻게 오늘 바로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모아가야 될 때라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뭘 네. 모을까?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모아가는 컨셉 두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네. 금리 인하인데 보험성 금리 인하. 네. 미국은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던 시기가 3번 있습니다. 95년, 98년, 2019년. 네. 그 3번 동안 주가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웬만큼 다 좋았습니다. 1995년, 98년, 2019년 이 세 기간 동안에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던 기간이에요. 네. 각각 공교롭게도 75bp,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3번 했다는 것이죠. 음. 근데 그때 다 미국의 S&P 500뿐만 아니고 코스피도 좋았습니다. 95년 코스피가 약간 마이너스였지만 98년과 2019년 좋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앞으로 펼쳐지는 시기는요. 보험성 금리 인하 플러스 하나의 컨셉이 더 있는데 그게 약달러입니다. 이퀄 원화 강세. 네. 그러면 원화가 강세일 때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역축으로 그렸습니다. 원화가 보통 약세되면 원화가 약하면 수출이 잘 돼서 네. 수출 기업도 좋아질 거야라고 보지만 실제 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주가는요. 원화 강세에 반응합니다. 원화가 강세될 때 삼성전자 주가가 더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화가 강세될 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니까요. 그래서 원화 강세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인 삼성전자 주가에서도 긍정적이다라는 네. 것을 감안해 보면 보험성 금리 인하 플러스 원화 강세일 때 과거 98년도 2019년 그러니까 1995년도에는요 원화가 약했어요. 금리는 인하했지만 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사례는 98년과 2019년입니다. 그때가 지금하고 매크로 환경이 비슷합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 플러스 달러 약세 원화 강세. 네. 그때 좋았던 한국의 코스피 업종 중에서 제약, 화학, 전기전자가 가장 아웃퍼폼했었습니다. 두 시기 다. 그럼 그대로 지금 적용해 보면 요런 업종들과 요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전기전자. 화면을 조정. 저기 빈센트님 가만 계시고 네. 혹시 밖에서 조정 가능합니까? 네. 전기전자와 제약, 화학이 과거 보험성 금리 인하 시기에 네. 원화가 강세됐던 그 두 번의 시기에 가장 아웃퍼폼했던 코스피 업종, 전기전자, 제약, 화학 그 ETF를 사도 되는데 좀 더 모아간다라는 컨셉에서 보면 네. 그들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탑5를 갖고 왔고요. 그 중에서도 재무제표를 한번 봤습니다. 이익이 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코스피 인덱스 기준으로 연초 대비 한 34% 증가했거든요.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자체가 네. 지수가. 그런데 다소 조금 소외되었던 지금까지 잘 모르지였던 완전히 이제 역발상적 기회죠. 그러니까 크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보험성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때 원화 강세, 이건 하나증권 하우스 뷰이기도 하고 네. 저의 뷰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중첩적으로 접목됐던 시기가 98년도 2019년인데 그때 공교롭게 두 시기 다 코스피는 전기전자, 제약, 화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가총액 지금 현재 기준으로 탑5를 다 보여드립니다. 전기전자는 삼성전자부터 삼성 SDI, 제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한호 바이오파마, 화학은 LG화학부터 KCC까지. 근데 이 종목들을 다 사는 게 아니고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거나 이익이 늘 것 같은 종목들 중에서 지금 공교롭게 코스피보다 잘 못 달렸던 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과 셀트리온과 S오일이 나온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혹시 원화 강세는 네. 달러가 하락한 만큼 강세 아니면 그보다 더 아웃퍼폼합니까? 아,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는 6가지 선진 통화에 원화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꼭 달러 인덱스 DXY라고 하는 그 달러 인덱스의 변화폭과 달러 원의 변화폭이 좀 다르긴 합니다. 네. 또 원화는 한국 고유의 저평가, 그러니까 약세가 될 요인들이 꽤 있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화 강세의 폭이 달러만큼 아니면 달러보다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달러에 대비해서도 우리가 너무 약세가 좀 맞습니다. 셌었어갖고 그것만큼은 좀 벌충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모두의 제가 이 어려운 조정기에 저희는 조정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과거 통계의 정기 분포상 가장 조정이 컸던 달이니까요. 그때 이 조정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단추 중에 마지막 단추가 정책적 드라이브였잖아요. 정책적 드라이브가 지금은 요원해 보이지만 정말 우리의 바람대로 맞춰진다면 원화의 강세폭이 달러의 약세보다 좀 더 커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그러게요. 바라면서. 네. 요거 잠깐 시간이 없지만 요거 한 말씀 드리면 네네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뜨거운 간자입니다. 엔솔이요? 그러니까요. 네, 미국의 현대차와 LG 에너지 배터리의 공장에 네. 구금됐잖아요. 노동자들. 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첨예 관심사인데 네.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프에서 저희 김현수 애널이 나와서 얘기한 것도 예. 잠깐 말씀드리면 이미 전방 수요가 둔화돼서 공장을 지연될 것까지가 전부 다 컨센서스 실적에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은 인도주의적으로 참 안타까운 이벤트이지만 주가 측면에서 보면 반영될 게 없다. 아니 공장 늦어지는 것까지가 벌써 반영이 됐다고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훨씬 내려가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할 때 이미 올해는 좀 더딜 거야. 공장 좀 수요 늦을 거야. 이미 반영이 된 상태여서 이 사고 터지기 전에. 네, 꼭 이 사고를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저께 LG 엔솔의 주가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네. 오늘도 아마 봐야 되겠지만 LG 엔솔이 제가 이걸 타픽으로 제시하면서도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리고 앞으로는 이 리스크는 확실히 이제 없어지겠죠. 설마 이와 비슷하게 지금까지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또 뭐 노동자들 보내고 이럴 일은 없을 테니까. 오히려 더 나아지겠죠. 앞으로는 이제 그건 뭐-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가는 네. 일이 될 테니까. 다만 그 기간 동안 시간 지연이 좀 걱정된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애널리스트들이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럽에서 자동차, 전기차도 잘 팔리고 있어갖고. 유럽에서 네. 그래요. 네. 뭐 전기차가 점점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시대 그쵸? 흐름일 네네. 테니까. 네. 네, 거기에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또 배터리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 엔솔이기도 하니까 뭐 그게 또 버프 좀 받아야 할 텐데. 사륙파이 제일 잘하잖아요. 아, 테슬라가 제일 잘할 줄 알았지. 그래요. 아니, 사륙파이 LG 엔솔이 제일 잘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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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자. 잘하죠. 사서 좀 먹어보자. 자, 우리 빈센트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장우석 부사장 또 김현우 소장 네. ETF 전문가 두 분이 함께 ETF로 하는 미국 주식 투자 전략 강의 만든 거 많이들 아실 텐데 네. 하나 원큐 ETF 매수하시고 인증을 하시면 이게 한 주만 사셔도 된다고 했더니 진짜 한 주만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은 모양이던데 아니 그래도 아무리 척후병 보내는 거 아니고 어떻게 안 주만 삽니까? 그래도 한 10주, 20주, 100주 이렇게 사셔야지. 네, 네. 여튼 그렇게 사시면 지금 그 좋은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거 한번 참고로. 그러니까 꼭 그 ETF 사면 이걸 사서 손해 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걸 사서 그것도 이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는 이제- 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네, 거니까요. 그렇게. 네.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영상 아래 링크 있으니까요. 그거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 대략 인사드리고 네. 또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로 넘겨드리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빈센트님도 함께 인사. 그럴까요? 하시죠? 네, 네. 우리 빈센트님 또 아침 새벽에 저희 잘 챙겨주셔서 매번 감사하고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또 방송 잘하시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